네, 앞서 돈 되는 일정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체크하셔서 향후 바이오 섹터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엠빈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자세한 빌드업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빌드업 희망주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흐름 워낙 좋았다 보니까 리뷰할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1일에 편입했는데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뭐 바이넥스는 하면은 이제 김태훈 매니저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뭐 점심 방송 이러고 장마감 방송 모든 제가 나갈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방송에서 이 CDMO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좀 모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히나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가 됐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중소형 CDMO 쪽 관련해서는 이 생물보호법 관련된 제일 큰 수혜주로서 이제 바이넥스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넥스가 드디어 이제 목표가 또 달성을 했고요. 주봉상 제가 또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바이넥스를 좀 딥하게 풀어드렸었는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쪽하고도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송도 FDA 이제 실사 공장에 대한 FDA 실사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풋머커가 승인됐었을 때 생산에 바로 돌입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바이넥스 주봉상 아직까지 조금 더 볼 여력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19,500원 말씀을 드리고 뭐 한 가지 더 리뷰할까요, 그냥? 네.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이제 목표가 달성했는데 아직 터치를 안 했는 줄 알았던 종목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로 수혜주로서 조금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바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도달했지만 뭐 2차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는데 2차 목표가는 85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네.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매크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매크로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중에 사실 저는 뭐 신재생이나 이쪽도 좋겠지만 그 부분은 약간 정책 불확실성하고 유치가 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 CDMO 쪽 관련해서는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연내 통과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대규모의 수주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으로선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런 이 미국의 중국 뭐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을 때 항상 부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엉덩이 무겁게 종목도 무거운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엉덩이도 무겁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DMO 관련 기대감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이넥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재료 만나보겠습니다. 바이오. 역시 김태윤 하면 바이오고 바이오 하면 김태윤이라고 하셨죠? 여기 김태윤이라고 아예 재료에 쓰여 있네요. 오늘 테마가 김태윤인가요?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CDMO 한 번만 가라, 한 번만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CDMO, 뭐 ST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이나 뭐 어제뿐만 아니라 뭐 제 공개 방송 썸네일만 보시더라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키워드는 사실 제가 삼성전자 크기를 제 걸로 하려다가 그거는 좀 너무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삼성전자 다음 바이오 다음 이제 김태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뭐 바이오 섹터 오늘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가 주도 업종이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일부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은 괜찮긴 했는데 뭔가 약간 좀 느낌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생각보다는 못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뜻은 제가 봤었을 때 오히려 오늘 3분기에 주도 업종에 대한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이고 결국에 주도 업종을 잡을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희망주에 대한 섹터의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빌드업 수식부터 만나보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저희 빌드업 수식은요. 3가지 재료 뽑아서 플러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프랑스로 뽑아주셨는데 네.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에요.
뭐 프랑스 하면은 또 이제 올림픽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우리가 지금 오늘 특히나 전일 밤 미국장이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업종 선택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업황 이런 것들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았던 이유가 바로 프랑스였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프랑스의 1차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1차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2차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유로 통화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이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달러와 또한 이 달러 인덱스 또한 유로 통화의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증시에 전반적인 이 수급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 투표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극우파가 집권을 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차 투표가 마무리가 됐었을 때 자,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보다 이 르펜이 주도하고 있는 이 극우파에서 이 정당이 의석수를 확보한 수가 생각보다 좀 작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2차 투표에서 이 좌파 연합이 그 극우파 정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유로 통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어보자라는 관점에서 프랑스를 뽑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프랑스로 첫 번째 재료 뽑아주셨고요. 저희 프랑스 2차 투표 같은 경우는 빌드업 코너 시작할 때 네.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죠. 저희 빌드업 코너 시작할 때 있는 돈 되는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재료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재료 역시나 바이오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4월 달에 화장품 섹터가 화장품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모든 후속주들이 다 따라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적인 주도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군집성입니다.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빠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가는 종목만 갔습니다. 뭐 실제로 알테오젠, 뭐 어제 같은 건 뭐 ABL 바이오, 막 이런 뭐 아니면 이전에 뭐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갔다면 사실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그 당시에 투자를 했었을 때는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겠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약간의 이런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탄력성이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만 시장에 우호적이라면은 앞으로 주도 업종은 3분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는 제가 3분기 주도 업종으로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 바이오로 뽑아주셨고요. 세 번째 재료도 만나볼게요. 세 번째는 고용 보고서로 뽑아주셨습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뒤에 붙여주셨네요. 희망사항도 좀 있겠지만 우선은 얼마 전에 발표됐던 ADP 고용보고서에서도 고용지표에서도 시장에서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고용보고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실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죠.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실업률이나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고용보고서에서 점진적으로 약간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ISM 비제조업, 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결국엔 지금 오늘 바이오 섹터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부분을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용보고서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었다면은 사실 오늘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강하게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고용보고서도 오늘은 불확실성이 아닌 나름대로의 기대 심리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 둔화된 지표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재료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빌드업 희망주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네, 종목이 다 앞에서 코너에서도 언급됐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고르다가 결국에
이거 하나 가지고 편입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고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과 마찬가지로 이제 8월 내로 레저 트닙과 이제 아미 반타막 요거 관련해서 이제 병행요법 FDA 승인 여부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또 개별 이슈가 붙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오스코텍은 오늘 못 가고 유한양행은 잘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오스코텍보다 못 간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기업인 이 프로젠하고 또 기술 이 협력 계약, 연구개발 협력 계약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나 이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핫한 키워드 중에서는 비만자, 당뇨자 들어가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그동안 가지 않았던 가격대를 드디어 뚫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매크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일정 모멘텀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기술적 자리가 양호한 자리에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공략주는 유한양행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9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사실 오늘 희망주로 뽑아주신 이 유한양행 포함해서 뭐 ST팜, 에이프릴바이오 다 사실 무료 방송에서 콕 집어서 알려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어제 제가 바이오 특집편을 진행을 했어요. 공개방송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제 정말로 딱 7종목 정도 해놓고 그냥 이 종목 내에서 바이오 사실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 안에 바이넥스 있었죠. 에스티팜, 에이프릴바이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너튜브 관련해서 들어가셔도 뭐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또 네. 주말에 공개 방송 또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 가지고 제가 자세한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번 주 주말에도 결국에는 바이오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업 또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준비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무료 방송은 오늘이 아니라 주말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번 주말 다음 장 대비를 위해서 김태윤 매니저의 너튜브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